네, 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오늘 12월 달 FOMC가 있었죠. 그 내용 정리 좀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체는 절대 피할 수가 없다. 이 내용 말씀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오늘 금리 50bp 올렸고요. 최종 금리 범위가 5에서 5.5 정도, 요 정도 상향 조정 됐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자연 실업률이 4.6% 예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GDP 마이너스 성장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주거 비용 내년 중반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물건 가격은 하락, 대신 서비스 쪽 임금은 상승. 금리 더 올리면 연착륙 어렵다. 인플레가 빨리 잡히면 가능해 보인다. 금리 인하 2023년 중에 없다. 데이터 보고 혹시나 조금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물가 상승률 2%로 내려가는 명확한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금리 인하 없다.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다. GDP도 상승하고 있고 실업률도 낮기 때문이다. 노동력이 부족한 이유는 조기 은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그리고 이민을 통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한 거다.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임금은 당분간 상승할 것 같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본 내용은 자연 실업률이 4.4%에서 4.6%로 예상을 한다. 이 내용입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자연 실업률까지 실업률이 도달하는 중간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얘네가 지금 연준에서 실업률을 4.6%까지 끌어올린다. 경기 침체가 어떻게 발생을 안 하겠냐라는 거죠. 지금 완전 고용이니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3.7%죠. 자, 그러면 거의 실업률을 1%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 저는 이거는 정말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침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고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면 그제서야 턴어라운드 하겠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기업의 실적들이 완전 빠그러지면서 주가가 하락이 되고 이제 그제서야 바닥을 찍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거죠. 금리 인하 2023년 중에 없다. 근데 데이터 보고 움직이겠다. 자,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박살이 나면 그제서야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계속 경기 침체 일으키겠다. 네, 실업률을 높이겠다. 이런 거죠. 네, 금리 인상 계속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은 뭡니까? 기업에서 내놓는 일자리보다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실업률을 끌어올린다? 그러면 어떤 충격이 시장에 전해질까요?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게 FOMC 회의를 마치고 찍혀서 나온 점도표 상황입니다. 만장일치 50bp 인상.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내년 2023년 점도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5에서 5.5 정도 이렇게 찍힐 것 같다. 네, 요 정도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024년 완전 중구난방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연준의 최종 금리 2에서 2.5 요 정도 선에 도달할 때까지 내리겠다라는 거죠. 나중엔. 자, 그리고 실업률 관련해서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9월달 FOMC 때 예측이었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요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실업률이 3.7%밖에 안 나오니까 지들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더 올리겠다 이겁니다. 자, 지금 보시죠. 자, 4.4, 그 다음에 4.6, 4.7까지 갈 수 있다. 내년에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이건 거죠. 제가 이 데이터 정말 많이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자연 실업률 4.4인데 이것마저도 높여서 4.6으로 맞춰놓고 여기 도달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여기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따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지금 네, 이렇게 도달하는 구간마다 100% 확률로 경기 침체 발생합니다. 경기 침체 안 온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고요? 자연 실업률에 도달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경기 침체 어떻게 안 생기나요? 이 데이터만 봐도 지금 나오는 거죠. 경기 침체 무조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자, 오늘 점도표가 그렇게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희망회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5에서 4.75. 자, 요 정도 올리고 말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도적인 거죠, 지금. 보이시죠? 자, 요 정도는 연준 말대로 될 거야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인 거고요.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정말 5에서 5.5 이렇게까지 올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선반영 여기까지 되어 있는 거죠, 선반영이.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까지 올리면 네, 시장에 충격이 오겠죠, 분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번 파월 연준 의장이 브루킹스 거기 나와가지고 연설을 했었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일자리 제공수인데 지금 실제 노동자 수는 여기까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 요겁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시장은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좀 내려가고 있죠.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러면 금리를 계속 더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기업의 노동자 수요는 여기인데 실제 노동자는 여기니까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람들을 늘리거나 아니면 일자리의 수요를 죽여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자, 금리를 계속 올리면 기업들이 해고를 계속하고 아니면 일자리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뭡니까? 기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 뽑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뭡니까?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 실적이 괜찮을 거면 사람을 왜 자르고 일자리를 왜 사람을 안 뽑으려고 합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그죠? 연준이 원하는 방향. 연준이 원하는 방향은 지금 기업을 박살을 내서 더 이상 사람을 안 뽑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 임금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임금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 차이 때문에 임금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기업이 사람을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 사람은 부족하고 그러면 월급을 더 많이 줘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임금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 월급이 많아지죠. 내 월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돈을 많이 쓰겠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잡힙니까? 수요는 계속 늘 겁니다.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연준이 원하는 방향,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또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연준이 희망 회로를 돌리게끔 만들고 있죠. 마이너스 성장 안 나올 것 같다. 네, 연착륙, 인플레가 빨리 잡히면 가능해 보인다. 인플레가 어떻게 빨리 잡힙니까? 임금이 상승하는데 서비스 물가 계속 상승을 하는데 그죠? 자, 그러면은 금리를 더 올려서 인플레를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50bp 뭐 속도 조절론 지금 다른 나라에서 곡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주거비용 내년 중반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지금 사람들을 계속 꼬드기고 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세게 말했죠. 근데 정답은 여기 있는 겁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임금이 상승을 한다. 네. 이게 전문 겁니다. 임금 인플레이션 안 온다?
옵니다.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거다. 자, 지금 급격하게 빠지고 있죠. 급격하게 빠질 부분에서 빠지는 거고 빠지지 않는 부분은 안 빠지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식량 가격, 그리고 사람들의 임금, 그리고 거주 비용이죠. 거주비는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빠질 거예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두 가지 책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주식시장 흐름 있는 법. 첫 번째로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정말 책에 더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정말 압축해서 딱 한 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중인 거고 지금 중간 반등 어디쯤 요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역실적 장세죠. 역실적 장세가 뭐다? 금리를 내리고 있는 와중에 어떻습니까? 실적은 하락을 하고 주가는 빠지죠. 근데 채권은 오릅니다. 자, 오르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겠죠. 역실적 장세, 금리를 내리면 채권은 오르고 금리를 내리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물론 금리 인상 시기보다는 그 각도가 좀 낮지만 주가 하락이 나온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오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떨어지는 자산에 올라타야 됩니까? 자, 저희는 오를 자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채권이란 뜻입니다. 지금 이미 분위기는 타고 있죠. 채권은 오늘 보십시오. 오늘 TMF 움직임 보셨습니까? 네, 금리 더 올린다라는 얘기 나와도 안 떨어지죠. 네, 지금 사람들 좀 미리 시장을 좀 보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역실적 정세. 네, 기업의 주가가 더 하락할 거니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채권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를 내리다가 어느 순간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이 계속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오릅니다. 왜냐고요? 돈이 풀리니까요. 시장에 다시 돈이 풀리니까 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답니다. 이 흐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은 계속 떨어지지만 주가는 오르는 상황이 올 거예요. 자, 그러다가 채권을 매도를 때리고 저희는 주식으로 올라타야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게 언제다? 경기 부양책이 나올 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연준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네, 자연실업률 4.4% 여기 도달을 해야 금리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는 요거 나오기 전까지 뭐 해야 됩니까? 네, 채권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 부양책 나오면 분명히 대출 금리도 떨어지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투자를 사람들도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대출 받아서 또 투자할 생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주가가 오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채권은 더 이상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채권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자, 그때 저희는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매크로 투자,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요 내용도 제가 한 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내용이 정말 많은데 제가 요거 한 장으로 만들어 왔어요. 자, 지금 저희 위치는 어딜까요? 여기 어디쯤이죠? 네. 왠지는 아실 겁니다. 지금 에너지 주식 완전 떨어지고 있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적은 아직 괜찮을 겁니다. 자, 워렌 버핏이 왜 옥시덴탈 주식을 그렇게나 주워 담았을까요? 네, 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필수 소비재 코카콜라 날아다니죠. 자, 그리고 의료 쪽, 헬스케어 쪽 날아다니죠. 자,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공익 사업이죠. 전기, 가스, 통신. 네, 쓸 수밖에 없는 돈들 여기가 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준비를 해야겠죠. 어디로 갈 거?
자, 저점 및 전환기 여기가 어디쯤일까요? 자, 금리 인하가 나오면 금융 쪽이나 소비 순환재 여기가 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동차, 은행, 부동산, 소매, 자,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 이렇게 높은데 자동차 사나요? 못 사죠. 은행, 장단기 금리차 때문에 안 되죠. 부동산, 지금 부동산 누가 삽니까? 가격 계속 떨어지죠. 자, 그럼 뭡니까? 저희는 여기까지 아직 못 갔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왜냐고요? 금리 인하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금리 인하가 나오는 타이밍이 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저점 및 전환기.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 어디쯤이니까 지금 여기에 몸을 담고 있다가 금융 소비 순환제로 갈아타야 되는 타이밍이 올 때 그 타이밍을 저희는 준비를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가 인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이 오르죠. 자, 그럼 채권을 매도해서 여기 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테슬라 좋겠죠. 그리고 부동산, 네, 요런 쪽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도 괜찮을 거예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이제 대출 사람들이 막 받기 시작하면 매출 엄청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네, 운송 요런 쪽이죠. 지금 운송 완전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주, 자본재, 기간산업 원자재, 그리고 마무리로 에너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갑자기 가격이 치솟는다. 이거는 뭘 의미하죠? 인플레죠. 네.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때 에너지가 힘을 쓴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좀 사람들 주식시장에 지금 보면 여기 투자하고 있죠. 네.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직 멀었습니다. 철강 뭐 이런 거. 네. 아직 멀었죠.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네. 기술주가 언제 뜹니까? 초중반 강세장에 뜨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디라고요? 후반 약세장이죠. 네, 여기 어디쯤인데 지금 여기 투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네, 역실적 장세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서요. 네, 실적이 하락을 하고 주가가 추가로 하락을 한다. 대신 채권은 오른다. 그래서 채권을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전까지.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